안녕하십니까. 미래에셋증권에서 중국 증시 열심히 보고 있는 박수진입니다. 네, 이제 벌써 9월 1일입니다. 벌써 9월이네요. 어제까지도 중국 증시 파란만장했지만 이제 우선 지나간 일은 지나간 대로, 그리고 9월부터 남은 2022년 어떻게 중국 증시를 바라봐야 할지 기대 요인과 리스크 아주 알잘딱깔센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뭐 정리를 하기에 잠깐 앞서서 중국에 또 새로운 내용들이 나왔던 거 업데이트를 해야겠죠. 자, 지난주에 또 리커창 총리가 또 나왔습니다. 정책 패키지 발표 또 했습니다. 이미 5월 달에도 이제 리커창 총리가 정책 패키지 한 33개 패키지로 묶어서 얘기를 했던 것들에 이어서 하반기에 19개 내용을 묶어서 패키지로 발표를 한 건데요. 그중에 중요한 내용만 좀 살펴보면 인프라 투자를 확대를 해야겠죠. 그래서 거기에 돈을 더 증액해서 지원해주겠다. 3천억 위안 증액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지방 특수채 잔여 한도가 5천억 위안 남아있던 거 10월 말까지는 다 써버려. 빨리 다 써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여기에 이제 민간 기업과 플랫폼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조치를 마련하라라는 얘기들도 있었고요. 이제 여기 이 내용들은 지난주 한 8월 한 5일 정도쯤에 나왔던 얘기인데요. 사실 이제 오늘 이 보이차 방송을 하기 직전 어제 8월 31일 기준으로 리커창 총리가 또 다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이 내가 얘기했던 정책 패키지들 내용 말이야, 이거 관련해서 세부 세칙을 9월 상순에 다 발표할 예정이니까 지금 우리는 무조건 준비가 되어 있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 모든 정책은 적극적으로 빠르게 집행을 하라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올해 들어서 내놨던 모든 정책들은 2020년 코로나 확산 시기보다도 더 강력하고 큰 규모이기 때문에 지금 정책 면에 있어서는 중국의 그러니까 어떤 나라도 지금 중국만큼 뭐 부양 기조를 따라올 수 없다는 거. 지금 너무 자기네들 자체적으로도 굉장히 강력한 부양 정책을 쓰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생각했을 때 앞으로 9월, 10월 이 정책들이 어떻게 효과를 나타낼지 지켜보면 좋겠죠.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요 플랫폼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조치를 마련하라라고 얘기를 하자마자 또 바로 호재가 나왔습니다. 우선은 중국의 빅테크를 둘러싼 악재가 이제 정말 여러 가지 좀 악재가 제가 계속 봤던 악재가 해소되는 국면인데요. 미국 상장된 중국 ADR에 대한 미중 회계감사를, 그러니까 특히나 미국의 회계감사를 받겠다라는 협의를 달성을 했다라는 소식이 밝혀졌습니다. 지난주에 리커창 총리가 얘기를 하자마자 다음 날 바로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많이 상승을 했는데요. 요 이슈 그러면 이제 어쨌든 향후에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차근차근 알리바바부터 시작을 하겠지만 어쨌든 미국이 홍콩에 와서 중국 기업에 대한 회계감사를 시작한다라는 부분들만 보더라도 이제 어느 정도 준비가 다 됐고 협의를 됐고 그러면 이제 상장 폐지 리스크는 많이 해소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이제 리커창 총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중국 당국의 규제가 엄청나게 작년에 심했던 것들도 완화되는 추세, 오히려 이제 플랫폼 경제를 발전시키는 조치를 마련하라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추가적인 이제 지원책도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규제가 너무 셌기 때문에 당시에 빅테크 기업들이 이래저래 눈치를 보느라 마음껏 사업을 펼치지 못했었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실적이 좀 많이 둔화되었었는데 그래도 한 2분기 올해 2분기 실적부터 이제 상반기 실적을 봤더니 좀 예상치가 많이 낮아져 있긴 하지만 그래도 실적이 나쁘지 않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알리바바, 메이투안, 징동닷컴 뭐 이런 기업들 위주로 다 실적이 그래도 괜찮게 나왔다라는 점이 그래도 3, 4분기까지는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그리고 실적이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빅테크를 둘러싼 악재도 좀 해소 국면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8월 제조업, 비제조업 PMI 지수도 발표가 되었죠. 이 부분 잠깐 업데이트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어제 제조업 PMI 지수, 경기 동행지수죠. 제조업 경기가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우선은 제조업 PMI 지수 같은 경우에는
49.4를 기록을 했습니다. 7월이 49였기 때문에 그래도 소폭 좀 반등하는 모습들은 나타났다라는 점이지만 그래도 아직은 아쉽습니다. 50 미만을 계속 기록을 하면서 그래도 경기 위축 구간을 조금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어쨌든 정책 부양도 더욱 적극적으로 시작됐고 날씨도 풀렸기 때문에 9월, 10월에는 50까지 좀 다가갈 수 있을지 반등할 수 있을지 여부는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비제조업 PMI 지수, 뭐 소매 판매라든지 뭐 음식 외식업 뭐 이런 부분들, 여행, 접객업 뭐 이런 모든 이제 서비스업까지 다 포함된 비제조업과 건설업이라든지 뭐 PMI 지수가 발표가 된 거는 8월 말 기준으로는 52.6을 기록을 했습니다. 우선은 52.6이면 그래도 나쁘지 않네. 경기 확장 국면이잖아. 네, 3개월째 경기 확장 국면을 유지를 하고 있지만 약간은 소폭 둔화되는 모습들이 나타났죠. 이 부분은 뭐 코로나 재확산이라든지 그리고 너무 더웠기 때문에 전력 공급 제한 뭐 이런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더워서 많이 돌아다니지 못했던 영향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조금 소폭 하락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9월, 10월부터는 소비 시즌이잖아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다시 반등할 수 있을지 여부를 9월, 10월에 좀 지켜보는 게 좋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PMI 지수는 그래도 생각보다는 뭐 그렇게 막 충격적이거나 걱정스럽거나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정도로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남은 22년 기대 요인 알잘딱갈센 정리를 해드린다고 했으니까 얼른 정리를 해보죠. 자, 9월부터 12월까지 중국의 소비 성수기가 쭉 이어져 있습니다. 9월엔 중추절, 10월엔 국경절, 11월엔 광군절, 12월에는 연말 연초 대비 소비 성수기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남아있다라는 점이고요. 특히나 저는 11월 광군절을 좀 주목을 하고 있긴 한데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 6월달 6.18 징동데이 이벤트, 쇼핑 이벤트 있었던 건 이제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주요 기업들의 실적들을 보니까 그래도 6월 특히나 2분기에 실적의 개선세가 나타났던 점이 분명 6.18 소비 이벤트를 적극 활용했고 그 당시에 매출액이 많이 늘어났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뭐 핀두어두어 같은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가전 이런 쪽을 봤을 때는 역시나 쇼핑 이벤트는 소비자의 지갑을 열리게 하는구나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11월 광군절이 기대가 됩니다. 근데 사실 11월까지는 좀 기다리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11월 광군절은 아마도 10월 중순이나 뭐 10월 말 정도부터 좀 미리 땡겨서 쇼핑 이벤트가 좀 강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리커청 총리가 9월 상순까지 관련 소비 정책이라든지 앞에 얘기했던 정책들에 대한 세부 내용을 다 발표를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효과로 인한 소비 부양 정책에 대한 힘도 한번 더 믿어볼 만하지 않을까,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정치 이벤트입니다. 자, 20차 공산당 대회가 10월 16일에 북경에서 개최된다고 합니다. 자, 시진핑의 3연임이 예정되어 있죠. 우선 뭐 거의 다 결정된 거기 때문에 특별한 변동사항은 없을 거고요. 우선 이제 사실은 원래는 시장에서는 한 11월 초, 10월 말 이 정도 예상을 했는데 좀 미리 한 1, 2주 당겨서 하는 부분들도 아마 중국이 조금 더 정책적으로 이끌어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빨리 확정을 하고 뒤에 더 강하게 이끌자라는 뭐 그런 숨은 뜻도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고요. 우선은 10월 16일에부터 좋아진다 이런 게 아니고 이미 그 전부터 이제 이런 나왔던 소비 정책 패키지를 바탕으로 이제 그 당대회까지 뭔가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간을 활용해서 미리 선반영돼서 좀 주가가 반응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도 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부양 정책의 효과가 이제 조금씩 더 나타나야 된다, 나타날 것이다 라는 우선 기대감을 갖고 중국 시장을 바라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자, 리스크 요인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안화 환율 약세. 이거는 좀 사실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달러가 이렇게 강세인데 위안화 환율이 아무리 버티고 버틴다고 해도 계속적으로 약세 압력은 조금 더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래서 그 마지노선을 지금 인민은행 측에서는 6.9 위안에서 7 위안 정도로 지금 방어선을 우선 1차 방어선을 이 정도 선으로 맞춰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넘어간다 했을 때는 올해 5월이죠.
한 6.7 정도 넘어갈 때 인민은행에서 외환 지준율 1% 인하를 조치를 단행을 했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이 조금 더 압박이 심해진다라고 했을 때 인민은행이 조금 더 그런 같은 방법을 통해서 외환 지준율 인하 조치라든지 계속적으로 이 선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들은 나타날 것이다. 사실 위안화 환율이 약세로 간다 하면 중국의 내수 확대, 그러니까 어쨌든 물가가 좀 비싸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입 물가가 비싸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방어할 수밖에 없는 지금 입장이다. 그래서 위안화 환율이 약세가 어떻게까지 진행되는지는 같이 중국 시장 보시면서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중 관계 악화도 약간 단기적으로 충격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장이 잘 가다가도 한 번쯤 이런 것 때문에 출렁, 또 출렁. 이게 뭐 장기적으로 계속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미중관계 악화로 인해서 중국 시장이 완전 꼬꾸러질 거다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래도 시장을 보는 입장에서 이 악화 요인들이 한 번씩 나올 때마다 약간은 좀 출렁거리면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얘기를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 이렇게 힘을 썼는데 만약에 경제 지표가 회복이 좀 더디다라고 하면 좀 힘들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매달 나오는 경제 지표를 저도 조금 더 상반기 그리고 작년보다는 조금 더 민감하게 지켜보긴 해야겠다. 그래서 경제 지표의 민감도가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 있다라는 점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론. 중국 증시에서 결론이 항상 똑같지만 이제는 조금 그 중에서도 압축을 해볼까 해요. 자, 음식료 같은 특히나 백주 기업들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은 좀 빠질 때 시장 방어 차원이라든지 아니면 좀 우선 포트폴리오를 안전하면서도 단단하게 구축할 수 있는, 하방을 받쳐줄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조금씩 담아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소비 부양 같은 측면에서도 백주는 소비가 꺾이지 않더라고요. 기준모태주의 뭐 실적만 보더라도.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조금 더 대형주 위주, 백주 중에서도 대형주 위주로 담아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전기차. 요즘에 좀 약간 불안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죠. 하지만 저는 좀 부양 정책이라든지 숫자 나오는 거 봤을 때는 전혀 저는 오히려 빠질 때는 계속 담아가셔도 좋은 섹터다라는 부분들 여전히 뷰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얘기하실지 아실 것 같은데 태양광. 뭐 태양광 쪽은 요즘에 좀 노이즈가 있긴 있었어요. 뭐 전기차도 노이즈가 있었고 폴리실리콘 가격 상승세라든지 뭐 그 기업들 간에 뭐 모듈 기업들 간의 경쟁 심화 우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거는 뭐 산업이 구조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그 안에 기업들끼리의 그런 부딪힘은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산업이 발전해 가는 부분에 대한 의심은 여전히 없기 때문에 뭐 ETF 쪽으로 담아가셔도 좋을 것 같고 전혀 이쪽에 대해서는 중국의 정책적인 부분이 꺾일 수가 없다. 라는 부분을 발판 삼아서 계속적으로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9월 달부터 계속적으로 소비, 부동산, 정책, 지표 등을 계속적으로 면밀히 지켜보면서 보이차에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이차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는 정말 제가 즐거운 소식, 그리고 많이 올랐어요 라는 소식을 들고 왔으면 좋겠네요. 그럼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